네, 안녕하세요. 전투력 폭격기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에 진행된 블랙컴뱃 미디어데이 직관 후기를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대급 관중수. 7월 18일에 진행된 블랙컴뱃 미디어데이의 관중수는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블랙컴뱃이 역대 최단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인스타 스토리까지 올리면서 이번 미디어데이 티켓 판매가 역대 가장 많은 수량이 팔렸고 가장 빠르게 매진이 되었다고 공지를 띄웠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뭐 항상 직관 후기 영상을 만들 때마다 역대급이니 관중들이 엄청 많았다느니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미디어데이가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미디어데이 중에서 가장 관중수가 많은 게 한눈에도 티가 나는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게 느껴졌죠. 먼저 입장대기 줄을 서는 시점에서부터 그냥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츄핑에게 밀려서 항상 대기해왔던 공간을 뺏기게 된 점은 안타까웠지만 새롭게 10층에 마련한 대기 공간에도 무려 미디어데이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미디어데이를 보러 온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블랙컴뱃에서 마련한 입장 대기줄은 아주 당연하게도 꽉 채워졌고 그 옆으로 쭉 줄을 선 사람들이 벽을 따라서 10층 전체의 벽면을 따라서 줄을 섰을 만큼 사람 수가 많았습니다. 원래 마련한 입장 대기 장소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까지 사람들이 대기줄을 서는 우픈 상황이 발생했었죠. 여튼 4시부터 입장을 시작했고 맨 뒤에 서 있던 저는 4시 20분쯤이 되어서야 입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미디어데이부터는 번호표를 나눠줘서 순차적으로 입장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서 입장 새치기를 당하는 일은 없어졌더라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블랙컴뱃 미디어데이가 진행된 5관에 입장하고 나서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롯데시네마 중에서도 가장 크다는 롯데타워점에서도 두 번째로 좌석수가 많다는 5관을 블랙컴뱃 팬들로 꽉 채웠더라고요. 여튼 계속 비슷한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역대 미디어데이 중에서 관중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 체감이 되는 수준으로 이번 미디어데이를 찾아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미디어데이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루면서 직관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직관을 많이 다니다 보니 티켓값도 부담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놓치고 있던 지원금 잘 챙겨받고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여러분께도 팁 하나 드리자면 약정 지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부터 카드 캐시백까지 가만히 두면 최대 152만원 손해인데 아정당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라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는 업계 유일 통신사 8곳 비교해서 최저 요금에 지원금 최고가 보장제까지 있어서 진짜 믿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최신 폰을 오히려 돈 받고 살 정도로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아정당 카톡 친추만 하면 지원금 많은 날 이렇게 알림을 줘서 그때 맞춰 사면 되고 매달 갤럭시, 아이폰 공짜 증정, 이벤트도 하니까 무조건 해두시는 게 이득입니다. 만약 약정이 남았으면 아정당 알뜰 요금제 추천드리는 게 데이터 무제한이 월 10,000원도 안 해서 가성비가 진짜 좋습니다.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 3년마다 지원금 받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이런 지원금만 잘 챙겨도 직관도 여러 번 공짜로 볼 수 있으니 너무 좋죠. 두 번째, LG전자. 먼저 검정 대표는 큰 발표를 하나 드리겠다고 하면서 LG전자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라고 미디어데이 오프닝에서 밝혔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블랙컴뱃이 LG전자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 사실이 거의 추성훈 선수를 블랙컴뱃이 영입했던 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블랙컴뱃이 계속해서 국내 1위 단체다, 국내 최고다라는 말을 밥 먹듯이 뱉어왔지만 마음 한켠에 찝찝한 부분이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단체를 바라보는 대중적인 시선과 평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ZFN도 그렇고 로드FC도 그렇고 항상 격투기라는 것을 스포츠화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본인들은 자극적인 컨텐츠를 통해 조회수를 쫓기보다는 정도의 길을 걷겠다라는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왔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드FC와 ZFN이 결국 흥행을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도와 정통이라는 말을 빌려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실제로 ZFN은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트래시 토킹이나 그런 요소들을 주도해서 진행할 수는 없지만 선수들이 알아서 해주면 너무 고맙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팟캐스트에서 말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로드FC는 과하지 않는 트래시 토킹만을 진행하는 선에서 대회를 꾸준하게 개최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튼 로드FC와 ZFN이 그렇게 정도와 정통의 길을 걷게 되면서 실제로 블랙컴뱃만큼의 어그로를 끌지는 못하게 되었고 실제로 흥행면에서도 압도적으로 밀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정도와 정통의 길을 잘 걷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로드FC에는 굽네치킨이, ZFN에는 카스라는 대기업 스폰서가 붙게 되었죠. 블랙컴뱃 역시 여러 스폰서들로부터 큰 금액의 투자를 받게 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굽네치킨이나 CASS만큼
대중적인 기업의 스폰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국내 격투기, 역대 최고 관중의 인스파이어 대회를 흥행시키고 역대 최고의 신기록을 써나가는 와중에도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만을 쫓는 단체라는 비판을 꾸준하게 받게 되었죠. 블랙컴뱃 팬들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꾸준하게 반박을 해왔고, 블랙컴뱃 운영진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신기록들로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해왔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블랙컴뱃이 과연 공중파 방송에 나갈 정도의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단체인가? 라는 물음에는 아직은 물음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점들을 완벽하게 해소한 게 바로 LG전자와의 파트너십 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LG전자라는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블랙컴뱃이라는 격투기 단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는 자극적인 콘텐츠만 추구하는 유튜브 단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워졌다고 봐야 하는 거죠. 사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작은 논란 하나도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기업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가 이벤트를 하나 이상하게 열었다가 대표가 바로 해임되고 신세계그룹의 정영진 회장까지 직접 나서서 사과문을 발표했었고, 삼성전자가 작은 사건 사고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캠페인으로 2차 회식 금지를 내걸었던 것은 유명하죠. 여튼 이렇듯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LG전자라는 대기업이 블랙컴뱃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블랙컴뱃에 대한 대중적인 평가가 달라졌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단체별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의 규모만 비교해 보더라도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매출액으로도 LG전자가 89조의 오비맥주는 1조 8천억 원으로 약 50배 정도 규모 차이가 나고, 굽네 치킨은 2,400억 수준으로 규모 차이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영업이익으로 놓고 봐도 최소 7.2배에서 최대 200배 이상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카스의 스폰을 받고 있는 ZFN과 굽네 치킨의 스폰을 받고 있는 로드 FC가 진짜로 대기업 스폰을 받고 있다고 평가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아주 조금이지만 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튼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지도 미지수이고, 또 스폰서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해당 격투기 단체가 그만큼 고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도 없지만, 확실한 건 대중적인 스타인 추성훈 선수의 합류에 이어서 LG전자까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제는 블랙컴뱃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점은 명확해 보였습니다.